패턴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16번까지 문항 한번 잠깐 정리해보죠. 자, 일단은 제가 아마 15번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5번이 좀 틀리신 분들이 좀 은근 많이 보여서 15번 때부터 점검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16번도 잠깐 여러분들이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데 뭐 이런 것도 있을까봐 그거 좀 같이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자, 일단은 15번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거기 다항식 밑줄 한번 쳐줘볼래? 그리고 모든 실수도 밑줄 한번 쳐줘볼래? 딱 구획을 나눠서 다항식 자체에 모든 실수 x가 걸리면 이게 항등식 조건이죠? 뭐였죠? 차수 문제예요, 차수 문제. 아까 우리 했던 그 패턴하고 유사했던 건데요. 어떻게 잡을까 봤더니 15번 문제에서 fx는 일단 얘는 그냥 x의 제곱으로 때려요. 그래서 이렇게 때릴 수 있나? 있죠. 그 근거가 뭐죠? 오른쪽인데요. 참고로 fx하고 f의 x 더하기 1은요. 어차피 얘가 차수가 똑같아요. 달라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2차를 제가 1차나 상수하면 달라질 수 있지만 얘는 2차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4차식이지 않습니까? 그쵸? 4차식이지 않습니까? 그걸 뭐 보기차식으로 쓰신 분도 있겠지만 4차식이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이렇게 가져야 얘가 x의 4승꼴이 나올 거니까 일단 나는 얘를 어떻게 써보겠다? 일단 이렇게 써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도 실질적으로는 x 더하기 1의 제곱 얘가 a 더하기 1x 더하기가 b로 주겠지만 우리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어차피 b를요 곱셈을 하잖아요. 이게 어차피 상수항이 나오는데 이게 4예요. 그럼 b는 뭐죠? 2 아니면 마이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개수를 좀 줄여가는 방법도 있지만 불편해? 그냥 털어 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자, 어떻게 되죠? 자, 여기 잘못 썼죠? 여기가 a 가로에 x 더하기 1이겠죠. 자, 그냥 털게요. x의 제곱 더하기 2a 얘가 a 플러스 얘가 2x 들어갔을 거고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돼서 얘가 a 플러스 얘가 b 플러스 1까지.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썰어버리면 되지.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네끼리 곱할 거야. 그럼 x의 4제곱 되겠죠. 자, a 플러스 2x의 세제곱 되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1x의 제곱 되겠죠. 얘랑 얘가 또 곱하면 ax의 세제곱 되겠죠. a의 a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a 가로에 이렇게 되겠죠? 자, bx의 제곱. 한 가지 밀려 쓰는 건 제가 팁으로 말씀드렸을 거고 b 가로에 a 더하기가 2x 더하기 b 가로에 a 더하기 b 더하기 1 이렇게 맞겠죠? 끝났어요. 어차피 요 과정이 2a 더하기 2인데요. 이게 철저하게 제로였어야죠. 그 다음에 어차피 요 과정도 어차피 얘가 제로였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먼저 그냥 풀어버리면 a 값이 바로 결정되죠. a가 얼마더라? 네, 마이너스 1이더라. 그럼 여기다가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요게 없어지네요. 그럼 여기 b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b가 됐고요. 요게 플러스 b. 이건 자연스럽게 사라지네요. 그럼 필요 없는 거고요. 요거 찾으면 되죠? 요게 얼마였으면 돼요? 얘가 4였으면 되는데요. a가 마이너스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b제곱은 4밖에 안 나오죠. 아까 해당되는 거랑 똑같죠. 이거 찾으면 되죠?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1 들어가고요. 여기 마이너스 1가 마이너스 1 들어가고요. 그럼 얼마가 됩니까? 여기는 b가 되죠.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죠. 여기다 플러스 얘가 b가 되죠. 얘가 2b 마이너스 1인데 문제에 보니까 얘가 3이래요. 그럼 b는 2였던 거죠. 아가리가 딱딱 떨어지죠. 그렇게 계산하시면 끝.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막 절대값 있고 그래서 얘가 불편하게 보셨겠지만 fx는 어차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럼 어차피 f의 2분의 1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가 2가 되면서 4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얘가 8이 들어가면서 4분의 7이더라.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뭐해라? 절대값 씌우라고 했으니까 정답 몇 번에? 4번에 그냥 딱 랭크되는 다항식 오케이. 차수로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문제. 자, 16번 바로 갈게. 자, 뭐라고 그랬죠? 제곱을 해서 뭐가 되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걸 찾으래요. 그럼 제곱에서 뭐가 되는? 마이너스 i가 되는 거 요거 그냥 찾으라는 거 아니야 이게?
그죠? 제곱에서 마이너스 i가 되는 걸 찾아라.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가도록 돼 있는 거죠? 자, x의 제곱 얘가 플러스 얼마? 예, i는 제로다라고 해서 요 식을 갖고 푸는 거죠. 원칙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요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이렇게 써버리시잖아요? 그럼 이건 문제의 정의에서 위배가 되죠. 왜냐면 원래 루트에 마이너스를 i라고 썼던 거라서 예, 요렇게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 쓰시면 이건 답에서 완전히 가감이 되겠죠. 그럼 뭘까요? x제곱 플러스 i 이퀄 얘가 제로가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때 해당되는 이 x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수분해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인수분해가 불편하면 뭐 하면 되는 거죠? 근해 공식 써도 상관이 없었던 거죠. 동의하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i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좀 뭔가 불편해.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자, 2a분의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여기 0 봐봐라. 여기 0x라고 쓴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 봐봐. 어떤 것들이 여러분이 많이 낚이나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가 얘가 제로야. 자,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그죠?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들어가면서 쌤 여기 i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쌤 그럼 이거 근해 공식을 쓸 수도 없는 거네요. 그죠? 그럼 내가 풀려고 했던 이 과정이 이렇게 쓸 수도 없어. 그럼 결과적으로 x의 제곱은 마이너스 i. 지금 물어봤던 게 그거니까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i가 되는 모든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불편하죠?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 상태로 풀기는 어려운 거죠. 그때 어떻게 바꾸죠? 이걸로 해요. 네, 이렇게 바꾸죠. 대신 전제가 있죠. 뭐?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보통 2차 방정식 그러면 우리가 보통 범위를 실수범에서 풀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런 근해 공식이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요거 이렇게 풀어야죠. 가볼까요? a의 제곱 플러스 얘가 2abi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에 i의 제곱 이퀄 마이너스 i다. 그러면 여기가 a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b의 제곱 플러스 요거 넘겨볼까요? 넘겨봤더니 얘가 2ab 플러스 1 얘가 i가 얼마가 된다? 얘 제로가 된다.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린 뭐죠? 이게 복소수 상등 조건에 따라서 이게 제로였어야 되고 요게 또 제로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퀄 제로. 이게 무슨 얘기야? a는 b가 되거나 아니면 a는 마이너스 b가 되거나 그러면서 a, b는 얼마였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어야지. 쌤 그러면 이렇게 연립을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억이라고 하자. 이렇게 연립해주세요. 이게 니은이라고 하자. 그럼 기억번부터 풀죠. a가 b라면 이거랑 연립하면 뭐가 되죠? a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그죠? 다시 한번 봐요. a가 b다라고 하는 형태를 갖다가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a제곱 마이너스 1. 실수 조건에서 어때요? 모순이 생기죠. 그러면 니은번은 어때요? 니은번은 여기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니은번에 해당되는 이 사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a 대신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b의 제곱은 2분의 1. 아하, b는 2분의 루트 2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었더니 우리가 최종수를 구하려고 하는 그 복소수 z는 x라고 할까요? x라고 하는 놈은 첫 번째 b가 2분의 루트 2일 때 그럼 어떻게 되죠? 2분의 루트 2i 그럼 a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하나 잡아주거나 또는 뒤에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i 여기는 뭐라고 잡아야 돼? 2분의 루트 2라고 잡아서 답은 이 두 개로 가져가면 되죠. 네, 저게 여러분 보시기에 아마 좀 불편했을 수 있고 학생들이 아싸! 해가지고 풀 수 있는 2차 방정식 걸로 풀었을 때 개망하는 케이스를 만나시게 되는 문제였다는 거고 실제로 이 학교에서도 쌤이 추적을 좀 해봤었거든요. 추적을 해봤더니 요게 은근히 이렇게 푼 애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푸는 거? 이거 뿔마 이렇게 루트 쓰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잘못된 풀이. 오케이? 그런 거는 좀 여러분이 고쳐가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 반포구 중에 하나를 요걸 일부러 골라낸 거예요. 묶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오케이?
뭐 2분의 루트 2로 묶어갖고 뭐 1 마이너스 i다 뭐 2분의 루트 2의 마이너스 값으로 묶으시면 되죠. 변화 되겠니?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게 생각보다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이걸 다시 바꿔달라고 해. 복소수법에서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고 해. 요거까지만 정리하자. 자, 그럼 앞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힘들어했을 법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좀 질문을 좀 그냥 이거 풀자. 11번은 그냥 풀자. 11번 한번 같이 한번 보자. 11번은 워낙 제가 일부러 의도성을 갖고 확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문영고등학교 문제 중에 11번 문제 하나 보자. 근각에서 관계인 것 같은데 가하고 나가 재미난 표현이어서 특별히 나가 뭐죠? 알파 베타는 각각 몇 개의 약수를 갖는다? 4개의 약수를 갖는다. 이거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분명히 뭐라고 했었냐면 50 이하의 서로 다른 숫자들 중에서 약수가 몇 개? 4개짜리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써볼게 그러면 11번 문제. 자, 알파하고 베타는 모두 약수가 4개래요. 그럼 첫 번째, 알파는 어떤 놈이 될 수 있냐면 어떤 놈의 몇 승? 3승꼴이 될 수 있을까? 즉 소수 하나짜리의 세제곱이 되면 얘는 약수가 무조건 4개잖아요. 플러스 1을 하게 되니까. 생각해볼까? 뭐가 있어요? 여기 대표적인 게 2의 3승이야. 얘가 뭐죠? 8이잖아요. 8의 양의 약수 1, 2, 4, 8 이렇게 나오잖아. 3의 3승 27이잖아. 1, 3, 9, 27 이게 4개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5의 3승을 가져. 왜냐면 소수의 곱셈을 쓰는 거니까 이게 125니까 어때요? 50을 넘어서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아니 거기 50까지라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울 거예요. 4의 3승을 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소수의 소인수분해한 놈을 갖고 얘기하니까. 그럼 두 번째 뭐가 있죠? 어떤 놈의 1승 곱하기 어떤 놈의 1승인 거죠. 소수의 곱셈이 이렇게 들어간 거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이 작은 숫자를 기준점으로 써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곱하기 3이야? 그럼 얘 6이잖아요. 그죠? 6인데 이 약수가 1, 2, 3, 6이죠. 이렇게 4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또 뭐가 있어요? 2 곱하기 5도 있고 얘가 2 곱하기 7도 있고 그래서 50 이하를 세는 겁니다. 세볼까요 그러면? 27. 또 소수가 뭐 있죠? 그 다음 호수가 11이죠. 그 다음에 13이죠. 17이죠. 그 다음에 19죠. 그 다음에 23인가? 23? 23? 19 다음에가 23인 것 같아. 그죠? 여기 이상 넘어가면 50이 넘어가니까 안 되겠죠. 그럼 일단 2로 시작하는 놈이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2를 제외한 이제 3을 갖고 3 곱하기 5, 3 곱하기 7, 3 곱하기 11, 3 곱하기 13, 3 곱하기 17은 넘어서네요. 안 되겠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5 곱하기 7, 5 곱하기 11, 넘어가네. 그죠? 넘어가죠. 그 다음에 그럼 7로 가는 형태는 뭐가 있죠? 7 다음에가 뭐야? 그 다음에 10, 이거 넘어가요. 그 다음은 없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한 소인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어떤 놈의 세제곱, 어떤 놈의 1승 1승, 요거. 그 다음 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 11번 문제에서 물어보는 형태에서는 설명하기를 알파 베타는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거야. 요거 요건 안 되죠. 요거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중에서 2개를 알파 베타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중첩되진 않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지 않니? 오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필요해요. 네, 알파 더하기 베타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큐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 얘 지금 현재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만 볼까요? 이런 경우만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곱해서 뭐가 돼야 되죠? Q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 이하여야 돼? 50 이하여야 돼. 야 곱했을 때 50 이하라는 말이 진짜 당황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안 그럴까? 봐볼래? 얘들아 얘랑 얘 2개를 알파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나는 8, 하나는 27 곱하면 200을 넘어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2개는 선택을 못 할 거란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아니 곱해서 Q도 어차피 50 이하가 돼야 되니까 좀 도와줘. 나 오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도와줘.
교민아 맞죠? 이거 이 두 개를 선택 알파 베타 못 하겠죠? 그럼 알파를 얘를 8로 가져갔다고 가정해보자. 가정해보자 그랬어. 그럼 여기 6이거든요? 그럼 이걸 베타가 돼도 상관없죠? 8, 6에 48이니까. 그러잖아요. 여기 안 넘어가잖아요. 8 더하기 6 해도 어차피 그죠? 안 넘어가니까. 근데 문제는 뭐야? 여기를 내가 굳이 이걸 가져가겠다고 하면 이걸 선택하는 순간 얘가 넘어가죠. 그럼 여기 숫자는 당연히 안 될 거고 여기도 당연히 안 될 거고 이거 당연히 안 되니까 그럼 얘가 굳이 내가 이거 하나를 가져가겠다고 고집을 하면 선택될 수 있는 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는 거지. 자, 만약에 이제 고집을 걸었어. 야, 니네 안 쓸 거야. 여기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얘가 6이고 얘가 10이야. 제일 작은 놈 두 개를 갖다 곱해도 60이야. 제일 작은 놈끼리 갖다 곱한다고 해도 얘가 벌써 50을 넘어서 이렇게 간다고 해도 넘어선다 보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50이 엄청나게 특이한 숫자였다라는 거지. 답은 하나지. 뭐 알파를 내가 만약에 2의 3승 8이라고 준다라고 하면 베타라고 하는 놈은 얼마? 2, 3은 6 이렇게 준다라는 거죠. 그럼 얘가 Q가 48이 되는 거고 더했을 때가 14로 계산이 끝나는 거지. 이거 돼요. 자, 그래서 거기 11번 문제에서는 P 플러스 Q를 해라. 그럼 요거랑 요걸 더해라. 그래서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62다라고 하는 정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독특하고 너무너무 특이하니까 기억을 해달라고요. 뭐 때문에? 약수의 개수가 4개라는 거 하는 게 소수의 곱, 세제곱, 1승, 1승. 아, 쭉 나열해봐. 근데 얘보다는 얘가 특이하다고. 곱했을 때 얘가 50보다 작으려면 얘 하나를 굳이 가져간다고 가정하거나 아예 안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모순이 없으셔야 돼요. 그것만 정확하게 읽어내시면 이 문형고등학교 이 문제는 한 번쯤 볼만하지 않았을까. 오케이? 참고로 요거는 어디에서? 예, 교육청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변형하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받아서 좀 숨통을 좀 틔워드리죠. 자, 안 풀렸던 거나 좀 이건 좀 짜증나는데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되시죠? 수면아 좀 안 풀렸던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나영아, 나 이쪽 나이부터 먼저 풀어드릴게요. 13번이요. 감사합니다. 물꼬를 쳐주셔서 13번 문제 네 한번 풀어드릴 거고요. 또 네? 10번이요. 오케이, 그럼 요 줄에서 일단 13하고 10번 나왔고 또 수민이 괜찮아? 그 두 개로 겹치는 거야? 오케이, 그럼 13번부터 한번 풀죠. 같이 풀 거야. 그리고 이따 이후에는 한번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개별적인 풀이 접근으로 봐서 제가 한 명씩 다 점검해 드릴게요. 13번 잠깐만 봐줘 볼래? 니네 이 문제를 쉽게 풀고 싶으시면 틀을 외워. 에? 틀을 외우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잘 들어봐라. 잘 들어봐라. 얘들아, 우리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런 거. 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거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그리죠? 절대값이 없다고 가정하고 그려보는 거였죠. 그래서 얘를 그리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이 B가 없다고 생각해 볼래? 그럼 어떻게 되니? 뭐 A가 이쪽이라고 가져가면 이렇게 그렸다가 전체 절대값 씌우면 이 아래쪽에 있었던 게 뭐야? 올라가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 꺾이는 경계선이 누구죠? 요게 제로가 되게 하는 X값에서 꺾입니다. 쌤, 그럼 여기다 B를 갖다가 들어 올리면 이게 정확하게 B만큼 이렇게 들어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A, B가 되는 상황으로 읽히겠죠. 그래서 이게 딱 느낌이 뭐냐면 2차 함수의 꼭지점 잡는 거랑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렇죠? 2차 함수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대가리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보자. x-2 더하기 2가 3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그릴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2,3이라고 하는 꼭지점을 그대로 찍어. 정확한 경계점인데 찍죠. 대가리에 마이너스죠? 네,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완벽하게 2차 함수하고 똑같다고요. 에이, 여기까지 뭐 그냥 해볼만 하죠. 이제 뭐가 문제일까? 여기에서 확장성들이 무섭더란 얘기죠. 자, y는요. x-a의 절대값 x-b. 자, 전제가 되는 건 a가 b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그래프는요. 어떻게 되냐면 x는 a라고 하는 것과 x는 b다라고 하는 그 경계점에서 두 번 꺾입니다. b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꺾이고요. 이렇게 꺾이고요. 이렇게 갑니다. 앞에 숫자가 1, 1로 고정되어 있을 때는 양쪽이 동일하게 대칭 모양을 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문제가 엄청 쉬워집니다. 세 번째,
y는 원래 다 구간을 나눠서 그려야 하나 결론만 지금 시간 관계상 결론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가 순서대로 이렇게 어떤 부등호 관계 형성됐다고 가정하는 순간 얘는 정확하게 몇 번 꺾여요? 3번 꺾여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꺾입니다. 하나, 둘, 셋 순서대로 A, B, C 이렇게 되더라고요. 요걸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시간도 많이 절약이 돼요. 셋, 만약에 여기가 1, 1이 아니라 2가 되면요. 기울어져요. 틀어져요. 전체적인 모양새가. 꺾이는 건 똑같은데 틀어지는 정도가 좀 차이가 생기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13번을 봐보자. 14번을 보면 이게 원래 부등식 버전인데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왼쪽으로 y라고 잡으세요. x-1인가요? 네, x-1 그 다음에 얘가 1 잡고요. 네, 이렇게 연립해주면 되는 거죠. 쌤,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나옵니까? x는 1이다라고 하는 것의 경계선과 3이라고 하는 경계선의 기준점을 잡아주면 되겠다. 오케이, 가보자. 1 집어넣었더니요 제로하고 얘가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2죠. 그래서 얘가 1,2고요 3을 갖다 집어넣어도 얘가 2하고 제로니까 얘가 2네요. 쌤, 그러면 그래프가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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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까? 그렇죠. 얘가 3,2였고 얘가 1,2였던 거죠. 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건가요? 네. y는 6을 그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그어주면 되죠. 부등호 방향을 잘 쳐다보시면요. 어떻게 됐었냐면 얘가 얘보다 작거나 같다거든요. 요게 꺾인 선이 있는 것이 이 6보다 작거나 같다요. 어디죠? 여기죠. 이 부분이 그러하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걸 찾으시고 요걸 찾으시면 되죠. 이 두 개의 점만 찾아주시면 되죠. 어떻게 찾느냐? 잘 봐라. 1보다 작은 지점이야 얘들아. 1보다 작은 지점이야. 1보다 작은 지점이 x값이 1보다 작으면 얘는 음수, 얘도 음수. 아, 둘 다 음수구나. 그게 누구랑 같을 때? 6과 같을 때. 풀어. 그러면 x가 얼마? 마이너스. 여기는요. 3보다 크다 할 때 3보다 커? 3보다 커? 둘 다 양수네. x-1, x-1은 얼마? 6이 됐을 때. 이게 얼마? 5. 끝났죠 그러면.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1과 5 사이. 그 경계점 결정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걔를 뭐 해봐라. 해를 구해라. 이거예요. 아직 여러분이랑 부등식을 많이 했던 건 아니지만 간간히 보시면 사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풀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거나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풀어보니까 a 값은 얼마? 마4. b의 값은 얼마? 마5.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한 번쯤 기억해 보시면 도움될 만한 문제 딱 보자마자 오 이게 뭐지 그랬다가 여기 보통 경계선들이 있을 때 이 그래프 문제는 함수에서도 한번 등장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은 일단은 그건 됐을 것 같고요. 아까 뭐라고 했죠? 10번이라고 하셨죠? 10번 3차 다항식에 관한 이야기 이것도 한번 봅시다. 자, 그럼 10번에다가 써놓으실래 교육청 기출입니다. 정확하게 교육청 기출 대놓고 그대로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그대로 잘 기억해 주십시오. 빰빠바 봅시다. 자, 10번입니다. 일단 3차 다항식 체킹해 주시고 자, 첫 번째 조건을 봤더니 뭐라고 요청돼 있죠? f1은 2다. 이미 보셨던 거라도 한 번 더 보세요. 맞았더라도. 왜냐면 자꾸 나오는 패턴이니까. 나를 봤더니 뭐라고 그랬죠? x-fx를 x-의 제곱으로 나눴대. 그랬더니 목하고 나머지가 같대요. 얘가 몇 차인데? 3차야. 그럼 여긴 당연히 뭐겠니? 1차. 요게 1차인데 이 나머지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도 1차. 여기까지 같다. 그쵸? 목과 나머지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줬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왔겠죠?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어떡하죠? 이걸 써먹죠. f1은 2다. 그 말은 뭐죠? f1은 1 집어넣었더니 0 더하기 a 더하기 b가
여기가 FA1이 2다. 야, 그럼 문자를 좀 알파벳 순서대로 정리 좀 해볼까? 얘가 뾰롱 하고 집어넣어봤어. 그래? 그럼 봐볼까? fx라고 하는 수식은 x-의 제곱에 요 b 대신에 요걸 갖다 똑 집어넣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 가로에 x-1 더하기 얘가 2가 남습니다. a 가로에 x-1 더하기 얘가 2가 남습니다. 이렇게 되죠. 다시 b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 a로 한번 묶을 수 있고요. 남은 숫자 2를 갖다가 그대로 쓸 수 있었겠죠. 여기까지 따라랑 올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갑자기 난데없이 얘를 이제 식정리를 좀 할 건데요. 어떻게 하죠? 이거 넘겨봐봐. 그럼 어떻게 되죠? x-1의 세제곱의 a 이렇게 되고요. 2배 가로 x-1의 제곱 a 가로 x-1 더하기가 2다 이렇게 갔어요. 출제자가 뭘 물어봤죠?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x-를 몇 제곱으로? 세제곱으로 나누라. 얘로 나누래요. 그럼 얘가 몫인 거죠. 그럼 얘가 3차니까 2차 이하가 나머지가 될 수 있는 이게 나머지인 거죠. 이게 RX인 거죠. A는 살아남아 있는 상태.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죠. 아직 안 끝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R0하고요. R3가 똑같대요. R0 가볼까? R0가 뭐냐? R0는 여기다가 0을 집어넣는 걸 의미하는데 0 집어넣었더니 얘가 2가 되죠. 0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A가 되죠. 플러스 요게 됐고요. R3라고 하는 걸 또 찾아보면요. 3-2죠. 제곱하면 4, 8 되겠죠. 3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2A가 되겠죠. 플러스 2까지.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겁니다. 그럼 어차피 얘네들이 이렇게 사라질 것이고 비교를 해보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걸로 확인이 되죠. 와우. 얘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럼 뭐야? R4로 그래. R4? R4 해볼까? R4? 그래서 4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3의 제곱에 2배 하니까 18. 4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얘가 3 곱하기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6, 얘가 플러스 2가 되면 정답은 14가 되더라. 여기까지. 식변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던 것까지 찾아내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던 거겠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출은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래서 익숙하게 계속 눈에다가 이렇게 담아두셨다가 학교 시험에서 나오시면, 왜냐면 이거는 응용력이 굉장히 높은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딱 보시고 빠방 가세요. 그리고 다른 문제에 시간 투자하세요. 우리가 지금 모의고사를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줄에서 또 질문 추가적인 거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면 잠깐 한번 좀 쉬었다가 제가 이제 마지막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려드리고, 그거 완료되면 오늘은 짜자잔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야? 14번, 14번 질문이 하나 들어왔고, 또 이쪽 줄에서 혹시 14번 하나만 더 갈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14번 하나만 더 보는 쪽으로 진행을 하죠. 자, 으쩌짜 하는 애가 있지. 걔 누구지? 붐인가 붐? 붐이 저랑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몰랐는데. 눈이 동그랗게 안 쳐다보셔도 돼요. 붐도 똑같고 누구도 똑같죠? 비도 저랑 나이가 똑같고.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가 저에게는 너무너무 예쁜 누나인데, 누나예요. 저보다 누나 김태희가. 그쵸? 나이가 잘 가늠이 안 되죠? 요즘에 좀 저희 또래 세대들이 제일 많이 활동하는 시기가 조금씩 저물고 있거든요. 요즘 야구가 이제 개막을 아직 안 해서 그런데, 원래 야구에 저희 또래가 얘기했죠? 추신수, 이대호, 또 누구지? 이렇게 걔랑 사귀었던 애 있잖아. 누구냐? 소녀시대하고 사귀었던 또 있잖아. 걔 이름이 뭐야? 야구하는 애들 중에. 마블이야. 오승환이라는 선수도 있고, 잘 모르시죠? 아무튼 걔네들이 제가 또래였는데 이제 걔네들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 점점 저물어가는 세대가 되죠. 저희 와이프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나의 전성시대는 1차 전성기는 37부터 40까지가 나의 1차 전성기고, 2차 전성기는 43부터 46까지가 나의 2차 전성기고, 그리고는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원을 나중에 제가 이제 한 43살 정도, 요때 2차 전성기 때 차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준비를 더 해야죠.
저는 건물을 지을 거고 아예 건물을 지어서 거기 바깥에다가 옛날 노홍철처럼 노홍철이 약간 사이코틱하고 약간 미친놈 같지만 실은 본인의 주관이 뚜렷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농심 같은 데에서는 자기네 건물의 좀 특징점을 하기 위해서 모나미 볼펜 혹시 아세요? 모나미 볼펜 153 해가지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모나미 볼펜 그 공장에 가면요 모나미 볼펜이 엄청나게 큰 게 위에 있어요. 예, 상징처럼. 저도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생긴 캐리커처를 거기다 이렇게 걸려고 건물 한 6층 정도 지을 예정이에요. 6층을 지어서 6층에는 저희가 살고요. 예, 저희 가족 전체가 살고 1층부터 5층까지 해서 거기를 이제 학원하고 그다음에 뭐 밑에 편의점 하나 걸고 막 이런 식으로 할 생각으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바깥에다가 이제 저를 딱 드러내요. 김현우 말하면서 이렇게 안 하고 미친 수학 그래가지고 저의 형상화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하고 거리가 멀죠. 저는 이제 집 근처에다 일부러 하기로 그러니까 애초부터 정하고 아예 그쪽을 타겟팅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서울에서 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군수 되는 게 꿈이라고. 군수 저희 고향으로 내려가서 군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선거권이 생기는 시점이 그러니까 제가 출마할 때가 50대 초반 정도에 출마를 할 건데 지금 벌써 한 12년쯤 뒤에 12년 뒤면 여러분 몇 살이야? 네, 이게 갑자기 이상하다. 듣고 있대요. 한 28? 29 이때쯤 되면 여러분도 모르겠다. 여학생들과 남학생 그때쯤이면 싫어. 이 외에 다른 정보 찾지 못했습니다. 아, 됐어. 자, 그래서 저는 그때쯤에 진짜 군수를 출마를 할 생각인데 여러분이 아마 그때쯤 유권자가 돼 있겠지. 물론 여러분은 전혀 관계없는 전 지방 저희 고향에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4월 15일에 했던 거 총선 딱 나오면 거기 맨 마지막에 총선은 아니죠. 아무튼 뭐 그런 게 나오면 이렇게 제가 쫙 올라오면서 밑에 사진에서 이렇게 씩 웃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그런 걸 항상 희망합니다. 기대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군수 딱 돼가지고 군수까지 하고 끝. 더 이상 참고로 이제 저희 정치적인 성향을 이제 자꾸 잘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던데 저는 다 찍습니다. 저는 공약이 좋으면 저는 무조건 찍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박근혜를 찍었어요. 그리고 이민 가고 싶었어요. 박근혜 찍고 나서 얼마나 싸웠는데 저희 와이프랑 큰 동서랑 그때 그 어디죠? 저기 아산 쪽에 스파비스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아산 스파비스인가? 아무튼 그거를 투표하고 그날 수업을 하고 전 내려갔어요. 미리 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막 놀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누구 찍었냐고 자꾸 묻더라고 밤에. 그래서 큰 동서니까 이제 애들이 이모부야. 그러니까 와이프의 언니의 남편인 거지. 그래서 나한테 동서인데 자꾸 누구 찍었냐고 물어보길래 박근혜 찍었다고. 와 거기서 나 진짜 그렇게 많은 공격을 받을 줄 몰랐어. 나는 그냥 정치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야 안 해봤으니까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안 해봤으니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던졌더니 와 그게 진짜 돌팔매로 날아오는데 와 저희 와이프랑 동서랑 심지어 장모님도 왜 자네는 그 사람을 찍었는가? 막 이러는데 아니 그냥 어머니 제가 찍고 싶어서 찍었어요. 저희 표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당선이 됐잖아. 그래서 그 1년 동안 되게 막 가족끼리 모이면 되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 어때? 뭐 내가 뭐 찍었는데 책임지면 되지. 책임질 일은 없지만 아무튼 아무튼 그 최순실 아줌마 이상한 아줌마 때문에 아무튼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전라도잖아요. 고향이 전라도 고향인데 저는 옛날에 한나라당도 찍고 새누리당도 찍고 그랬어요. 사람들 막 욕할 때 아니 내 지역구에 그 사람이 되게 인물색이 되게 괜찮았거든. 그 사람의 어떤 자질이 되게 괜찮았다고. 당을 떠나서 이 사람 이 당에 왜 있지? 그래서 난 찍었단 말이야. 와이프가 또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막 욕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내가 비밀선거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전 사전투표했거든요. 저희 지역구는 현재 국회의원이 민주당 사람이에요. 두 번째 나온 분이 여성분인데 되게 유명한 분이야. 국회의원 최초로 출산휴가를 얻으신 분. 신보라 분이라고 혹시 아세요? 국회의원 출신으로 최초로 출산휴가를 맞으셔서 출산휴가를 갔다 오신 분이에요, 진짜. 근데 그분이 육아 정책에 대해서 되게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써놨어. 그래서 저희 이제 누구를 찍었죠. 그래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누구 찍었어? 물어봤더니 느낌이 그거야.
그 신보라라고 하는 여성분을 찍은 것 같아. 근데 뭐라 안 하잖아 나는. 근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인간은 정치적인 폴리틱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나중에 군수 나가면 모르겠어요. 무소속으로 나갈지 뭐로 나갈지 모르겠죠. 그때 당이 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갈까 허경영당만 아니면 돼요. 알겠죠? 그거만 안 나갈 거면 나갈 거야. 나가서 그냥 열심히 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서 저는 지방에서 그냥 놀고 먹고 할 거예요. 그게 저희 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저희 꿈을 얘기할 때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웃거든요. 에이 뭐 군수 나오나 안 나오나 보세요. 여러분 28, 29 그때 뭐 일찍 결혼하신 분도 있겠고 뭐 회사에서 막 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러면 TV 딱 보다가 오 갑자기 전남 무안 군수 누구 이렇게 딱 올라오면 나 저 사람한테 배웠다라고 얘기하면서 제발 손가락질 하지 마. 알겠죠?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아. 저희 아버지 제가 거기서 참고로 종친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광산김씨인데 광산김씨 되게 높아요. 제 학년이 엄청 높아서 제가 얘기했죠. 그 선산 같은 데 있죠. 되게 어르신들부터 쫙 돼 있는 그런데 가서 전에 제사를 안 지내지만 아버님 모시고 가요. 가면 거기 옛날 어르신들 중에 이제 한 나이가 한 80대 정도 되시는 분들 아직도 그 한복에 갓을 쓰세요. 갓 쓰신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당숙 그럽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당숙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세요? 삼촌 같은 느낌인 거예요. 약간 돌아서 작은 아버지의 뭐 이렇게 삼촌 이렇게 되는. 이제 나한테 이렇게 당숙이라고 부르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 거기 밑에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나보다 나이 많은 40대, 50대 그런 분들이 다 나한테는 조카가 아니라 손자, 증손자가 되는 거야. 이 족보가 꼬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좀 늦은 편이거든. 좀 늦게 늦둥이처럼 저희 할아버지 낳고 막 이런 형태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군수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표들이 좀 결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무안이라는 지역에서 제가 나름 유명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나름 거기서 유명해요. 제가 프랭카드도 굉장히 많이 걸렸고 여러 차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되게 저의 이름은 알죠. 제 얼굴은 많이 변했으니까 많이 살찌고 막 이러고 변했지만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누구 집 아들 누구 그러면 다 알아요. 진짜 궁금하면 여러분 나중에 혹시 대학생 돼서 전남 무안이라는 곳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서 거기서 혹시 제 이름 한번 대보세요. 그러면 아마 혹시 아는 분을 만나면 아마 거기서 또 뭐 이렇게 서비스 뭐 이렇게 줄 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여기 오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지. 동거 알겠죠? 나중에 혹시 한번 여행 가시게 되면 말씀하세요. 자, 공짜로 어디 가서 먹어라 그러면 거기 가서 밥 먹고 내 이름 대고 나가시면 돼요. 진짜 나름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자, 그럼 우리 14번 마지막으로 할게. 내 잡소리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해. 14번 봐봐. 그러니까 항등식인 거지. 근데 내가 항상 얘기했던 게 있었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2x의 5제곱을 볼 때 항상 제일 처음에는 최고차하고 최저차를 보는 거야. 이거 최고차가 어떻게 되지? x의 제곱의 5승이 최고차야. 그리고 마이너스 2의 5승이 최저차지.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그랬었어.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갖다 덧셈했었니? 라고 봤더니 여기다 내가 점점 얘가 3을 갖다 더했어. 그럼 생각해봐라. x4승, x3승, x2승 얘네들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거기 문제를 살펴보시게 되면 제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를 쭉 봐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거든. 자, 여기를 a의 10으로 잡은 것 같아. a의 10에 x의 10 점점 a의 5에 x의 5승 그 다음에 a4에 x의 4 이렇게 해서 a의 1에 x의 1승 더하기가 a의 제로다. 이렇게 썼을걸? 한번 비교해봐. 이거 3위로 그냥 뻔히 끝나는 거지. 그럼 얘네들은 다 뭐다? 모두 다 빵이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오케이? 요 느낌을 한번 기억해달라는 게 문제의 본질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딱 보니까 8a의 제곱 걸었고요. 4배 가로에 어떻게 걸어놨었냐면 a 1, 2, 3, 4 이렇게 걸어놨고요. a5를 걸어놨죠. 자, 그 다음에 뭐 걸어놨어요? a6부터 시작해서 a10까지 걸어놨죠.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일단 얘를 지워라. a1부터 4까지는 어차피 제로였을 것이다. 응? 그럼 a0가 얼마였다? 3이니까 얘는 24가 됐을 거고 제가 여기를 4a5라고 잡죠. 그리고 얘가 a6부터 이렇게 때려버리죠. 됐니? 그럼 어차피 너희는 a5를 알고 있잖니. 어떻게? 마이너스 32
그럼 이것만 알면 되는 거네.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저기 주어진 식에다가,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볼게요. 여기 주어진 이 수식에다가 x는 뭐를 1을 대입하는 순간 이게 개수의 총합이 되는데 그게 좌변이 마이너스 1. 여기다 1을 쫙 집어넣으면 a10부터 시작해서 a5까지 그리고 a의 제로까지 이렇게 갔을 거야. 왜? 얘는 없으니까. 이렇게 왔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결과를 계산할 수 있었던 게 얘가 마이너스 32였고 얘가 굳이 계산하자면 얘가 3이었으니까 우리 요 데이터가 얼마가 되면 확인할 수 있겠죠. 얘가 얼마죠? 28인가요? 얘가 28로서 계산이 되나요? 그래서 얘가 28인 거야. 그러면 24에다가 마이너스 32 더하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32가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 24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128에다가 얘가 28을 넣었으면 해주니까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76인가? 숫자 이렇게 나오니? 계속 이상하다. 다시 한 번만. 오케이. 자, 여기가 28이었고요. 그 다음에 A5가 마이너스 32 맞고요. 그 다음에 A0가 3이어서 24도 맞고요. 오케이. 요게 되겠네. 그래서 계산이 얘가 마이너스 100에다가 플러스 24니까 마이너스 76. 계산 잘못했네. 마이너스 73. 마이너스 73? 계산이 어디가 잘못됐을까? 네. 28이 아니고 31. 다시 한 번만. 28이 아니고? 31. 자, 한번 봐볼게요. 한 번만. 마이너스 얘가 29 넘기면 28 아닌가? 내가 뭐 잘못해서 좀 골라줘. 아우, 갑자기 이상한 뻘짓해가지고. A5가 마이너스 30이 맞죠? 그쵸? 네. 저쪽에 마이너스 아닌가? 자, 1, 마이너스였다가 3 소리 더해야 위에. 되잖아요. 응? 마이너스였다가 3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에다가? 3을 3을 더해야 돼. 더하니까 이거. 다시 갑자기 헷갈린다. 왜냐면 자꾸 이게 지금 마이너스 29죠? 그래서 왼쪽에 네네, 왼쪽에. 2로 바꿔요. 맞아요. 얘가 2에? 왜냐면 3을 더해야 되잖아요. 네, 갑자기 머리가 왜 빙빙빙빙 돌지? 여기 3이죠? 아, 거기 원래에다 3이 더해져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거 3을 더했어. 그래, 더했어. 그럼 A0 3인 거 아니야? 3을 빼야죠. 왜냐면 저쪽에 더해져 있었으니까 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왜 이러냐? 자, 다시. 지금 여기에서 여기를 쭉 전개한 요식을 우리는 이렇게 잡은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헷갈리게 할 의도는 없었는데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거 쭉 가서 일단 여기까지 쓰여진 수식은 변함없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선생님 근데 네네네. 좌변에 네네. x제곱 마이너스 2x의 5승 더하기 3. 아, 네, 이해됐어요. 미안해요. 여기다가 3을 더해야 되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니네 다 알고 있고. 그래, 맞아. 저게 3이 있어야 되는데. 야, 그럼 여기서 3을 더 쓰면 되는 거구나. 나영이 그래서 말한 게 그 말이구나.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얼마 됐어요? 30? 31인가요? 31 맞나요? 여기가 31. 그럼 얘가 31이면 여기에 주어져 있었던 형태에서 A10부터 여기가 얘가 31이 되는 게 맞을 거고 그럼 얘가 31이 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3이 더 추가가 된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73이 되겠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겠네. 제가 미친 짓을 했어요. 여기 3을 더해야 되는데 여기만 더하고 여기를 안 더해줬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럼 결정하시면 되겠지.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으로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거기 16번까지 진행이 됐고 4개만 더 부탁을 할 거예요. 17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풀고 체킹 다 되는 순서대로 보낼 거고요. 이해되시겠죠? 오늘 과제는 어떻게 갈 거냐. 요 프린트를 다 마무리해 오시는 쪽으로 일단 숙제를 드릴 거라서 오늘 숙제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요 프린트. 네. 요 프린트만 드릴 거라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요 책으로 들어갈 거예요. 요 책으로 좀 들어갈 거라서 일단 이 책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심화 문제가 각 단원별로 있어요. 근데 우리 심화 문제를 먼저 풀진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28개에서 많이 풀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풀진 않을 거고 기본 문제 위주로 해서 대략 하루에 한 70개 정도 문제를 풉니다. 하루에 70개 정도. 근데 앞쪽 단원 되게 쉬워서
좀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 저도 오늘부터 저도 아까 책 받았잖아요. 저도 오늘 받았어요. 오늘부터 풀이 저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최대한 빨리 풀어서 저도 중요한 문항들 골라내서 드릴 테니까 우리 수업 때 그거 좀 잠시 점검해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네 문제를 하고요. 하나 해주셔야 될 게 있어요. 자, 28개 학교 기출 있죠? 28개 학교 기출 나갔던 것 중에서 그래 안 푼 거는 그냥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요. 이미 풀었고는 뭐 내가 채점을 했는데 내가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것들을 개별 오답을 다시 만들 겁니다. 개별 오답을 다시 만들 거여서 제가 시너지 한번 개별 오답 해봤죠? 번호 냈을 때 제가 개별 오답 다 만들어 드려서 정리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할 거라서 일단은 여기다가 위에다 이름 한번 써주시고요. 이름 한번 써주시고 그 28개 앞에 기출을 쭉 보시면서 내가 좀 이거는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쌤이 저는 개별 오답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있으면 요거까지 작성해서 저한테 주고 가세요. 그리고 오늘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그냥 보내버릴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가능하시겠습니까? 4개 완료 먼저 해주시고요. 빨리 정리하시고 요거 하나씩 풀고 써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위에다 이름 써주시면 되고요. 아니, 네,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갖고 오셔도 괜찮아요. 혹시 못하셨으면. 네. 갖고 계신 분이면 오늘 쓰시는 게 맞죠? 네. 자, 영상 보시다가 이제 다음 시간대부터 들어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재는 학원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 좀 준비해 갖고 오시고요. 다음 시간대부터는 이 교재 위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별 교과서 파일들하고 제가 여러분 금요일날 들어오시면 다 세팅해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이 문제만 풀진 않아요. 지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프린트도 드리고 개별적인 파일도 자꾸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학교에서 받으신 파일 같은 거 있으시면 이미 벌써 온라인에서 혹시 받으신 파일들 있으시면 저한테 꼭 공유를 좀 해주십시오. 직접 갖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원본 파일이 있으시면 뭐 카톡에서 받았다 그러시면 저한테 공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그거 참조해서 개별 프린트 학교별로 넣을 때 넣어드릴 거니까요. 유사 문제를 원하시면 그거의 유사 문제도 만든다기보다 제가 검색해서 찾아서 넣어드릴게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보시기 편할 거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